미국 대선이 이제 유권자들의 선택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전히 팽팽한 판세 속에 해리스와 트럼프 두 후보는 모두 마지막 유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의 한 대학 미식축구 경기장에서 경찰이 관중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이 손에 금속 재질의 수갑을 두른 채 관중을 폭행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세계주를 돌며 보석상을 털고 달아난 마스크 강도단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용의자들이 마스크로 얼굴 전체를 가려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할로윈 날 밤 가든그로브에 거주하는 아시안 가족이 트리고어 트릿을 하러 나간 사이 집에 도둑이 들어 금품 25만 달러치를 도난당했습니다. 용의자들은 쇠 지렛대로 현관문을 박살내고 여유롭게 금고를 밀어 차량에 실었습니다. 오클라호마주의 토네이도가 강타해 최소 11명이 부상을 입었고 주택 등 재산 피해가 보고됐습니다. 경보는 해당 지역 200만여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입니다. 제47대 미국 대통령을 뽑는 대선 투표가 내일 시작됩니다. 해리스 후보가 미국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될지, 4년 전 패배했던 트럼프의 도전이 이번엔 성공으로 끝날지, 이제 유권자들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네, 지금 미국은 11월 4일, 그러니까 대선 투표 하루 전 늦은 오후로 가고 있습니다. 두 후보 모두 마지막 유세전을 펼치고 있는데 경합주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선거인단 19명이 걸려있는 펜실베이니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스크랜턴을 시작으로 피츠버그, 필라델피아 등 펜실베이니아 곳곳을 누비며 막판 화력을 집중시켰고, 경합주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마지막 날 유세를 시작한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펜실베이니아로 이동했습니다. When you believe something is possible, you put in the hard work and you know it's good work, hard work is good work, it's joyful work, and we get the job done. These moments that we've had together, these really were just to create what we hopefully will create tomorrow, which is we're going to make America great again. 네, 미국 대선은 각 주에 걸린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독특한 방식이기 때문에 승패는 여기 회색으로 표시된 7개의 경합주에 달려 있습니다. 경합주 여론조사가 매일같이 나오고 있는데 나올 때마다 엎치락 뒤치락입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힐과 에머슨대 여론조사를 보면 7개의 경합주에서 트럼프는 펜실베이니아 등 4곳에서 앞섰고 해리스는 미시간 한 곳에서 우위, 네바다와 위스콘신은 동률이었습니다. 4승 2무 1패로 트럼프가 앞선 것으로 나왔지만 모두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루 전 뉴욕타임스와 시에나대 조사에선 7개 경합주에서 해리스가 4승 2무 1패로 앞섰죠. 시차는 하루였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기 때문에 한마디로 승패를 예측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바로 조금 전에 백악관 앞에 나갔다 왔는데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백악관과 재무부 등 주요 기관엔 높은 철제 울타리가 설치돼서 접근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도시 경비도 한층 삼엄해졌습니다. 개표가 늦어지고 승패가 확정되는데 시간이 걸릴 경우, 또 표 차이가 매우 적을 경우에 지난번 대선 때와 같은 폭력 사태나 혼란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이었습니다. 네, 해리스와 트럼프는 모두 마지막까지 펜실베니아주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백악관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곳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한데 그 이유를 이종훈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미국 대선은 독특한 선거 방식으로 유명합니다. 우리처럼 총 득표수로 승부가 나는 게 아니라 각 주별로 배정된 선거인단을 많이 확보하는 후보가 당선되는 방식입니다. 전체 선거인단은 538명, 과반인 270명을 차지하는 후보가 당선됩니다.
각 주에서 한 표라도 더 얻은 후보가 해당 주의 선거인단 모두를 차지하는 승자 독식 방식입니다. 하지만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유권자 성향이 정해져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54명의 선거인단이 걸린 캘리포니아는 민주당, 40명이 배정된 텍사스는 공화당 텃밭, 이런 식입니다. 누가 이길지 모르는 7개의 경합주를 제외하고 해리스가 226명, 트럼프는 219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고 있다는 게 미 언론들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백악관의 새 주인이 되기 위해선 해리스는 최소 44명, 트럼프는 51명을 더 확보해야 매직 넘버 270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네, 7개 경합주에 걸린 총 선거인단은 93명에 달합니다. 두 후보가 경합주에 사활을 걸고 여기만 돌면서 유세하는 이유입니다. 5대5 인근 쇠락한 공업지대인 러스트벨트,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그리고 남부 4곳에 네바다와 애리조나,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까지. 이곳은 해가 뜨겁고 일조량이 많아서 선벨트라고 불립니다. 러스트벨트는 민주당 지지 세력이 강한데 해리스가 모두 가져가면 44명, 선거인단 270명으로 승리합니다. 그런데 선거인단 19명이 걸린 펜실베니아는 특히 오차범위 내 초접전입니다. 여론조사가 실제 투표와 여러 번 다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가 펜실베이니아를 확보하고 보수세가 강한 선벨트의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2곳을 가져가면 51명을 추가해 당선됩니다. 펜실베이니아는 8년 전엔 트럼프가, 4년 전엔 바이든이 이겼는데 두 번 모두 초박빙 승부 끝 승리였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경합주, 특히 펜실베이니아를 누가 차지하는지가 대선 승리의 열쇠가 될 전망입니다. SBS 이종훈입니다. 플로리다주의 한 대학 미식축구 경기장에서 경찰이 관중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이 손에 금속 재질의 수갑을 두른 채 관중을 폭행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두현 기자입니다. 경기장 좌석에 앉아있는 남성이 한 경찰관과 언쟁을 벌입니다. 말싸움이 계속 이어지던 가운데 경찰이 테이저건까지 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성이 체포에 불응하자 경찰은 수갑을 손에 두른 채 얼굴을 마구 가격합니다. The officer decided, okay, I'm just going to tase you. He tases him multiple times and then he pulls out his handcuffs. He wraps the handcuffs around his knuckles like brass knuckles and he starts to beat the guy over the head. 플로리다주 잭슨빌의 한 대학 미식축구 경기장에서 경찰이 관중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2일 미식축구 라이벌인 플로리다와 조지아 대학 경기 2쿼터 중에 경찰이 한 관중에게 모바일 티켓을 보여줄 것을 지시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언쟁을 벌이다 폭행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날 경기장에서 논란이 된 경찰 관중 폭행 사건은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기 직전인 4쿼터에는 플로리다 팬과 조지아 팬이 언쟁을 벌이다 이를 제지하기 위해 투입된 경찰관 3명이 이 둘을 폭행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Yeah, it just seemed odd the way that the police showed up because there were 3 above us and then there were some underneath us and to the side. And I was like, well, that's a bit much, for a loud fan. I could see if they were out there fighting or, doing something like that. 이번 사건으로 인한 체포나 부상자 수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잭슨빌 경찰은 공개된 영상을 토대로 행정 검토가 진행 중이라면서 사실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추가 논평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이두현입니다. LA 다저스의 월드시리즈 승리를 축하하던 팬이 끔찍한 사고를 당해 가족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사고는 다저스가 승리한 지난 30일 밤 LA 다운타운에서 발생했습니다. 팬은 모르는 남성이 준 폭죽에 불을 붙였고 순식간에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손가락 2개와 청력을 잃었다고 가족들은 전했습니다. 충격적인 사고를 담은 영상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속히 퍼졌습니다. 가족들은 단 2초 만에 발생한 불의의 사고 때문에 유전에서 성실하게 일하던 동생이 평생 고통받게 됐다고 호소했습니다. 가족들은 수술비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기금모금 온라인 웹사이트 고펀드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30일 다저스의 월드시리즈 승리 이후 대부분의 팬들은 평화롭게 승리를 자축했지만 일부는 버스에 불을 지르고 낙서를 하는 등 난동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세계주를 돌며 보석상을 털고 달아난 마스크 강도단을 공개 수배하고 나섰습니다. FBI는 용의자들이 일리노이주와 미시간주, 그리고 미주리주 등 3개 주에서 최소 4건의 권총 강도를 벌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지난해 7월 일리노이주 브리지뷰에서 발생했으며 마스크를 쓴 3명의 용의자가 권총으로 업주를 위협하며 보석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올해 1월에는 브리지뷰에 있는 예루살렘 보석상에서 또 다른 무장 강도를, 가장 최근에는 올해 8월 미시간주 디어본과 9월 미주리주 윈체스터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FBI는 용의자들이 마스크로 얼굴 전체를 가려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제보자에게는 최대 $15,000의 보상금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할로윈 날 밤 가든그로브에 거주하는 한 가족이 트릭 오어 트릿을 하러 외출한 사이 집에 도둑이 들어 금품 $25만 어치를 도난당했습니다. 지난달 31일 밤 9시쯤 가든그로브 시내 가데니아 애비뉴에 위치한 주택가에서 아시아계 부부가 딸과 함께 외출한 사이 집에 2인조 절도범이 침입해 무게가 700파운드나 나가는 금고와 고가의 핸드백, 보석, 시계,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용의자들은 할로윈 행사에 참여한 일가족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이들을 미행한 뒤 자동차 타이어에 펑크를 내기도 했습니다. CCTV 영상을 보면 용의자들은 쇠 지렛대로 현관문을 박살내고 여유롭게 금고를 밀어 차량에 실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용의자들은 회색 크라이슬러 차량을 타고 이미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용의자 검거에 도움을 주는 제보자를 대상으로 $5,000의 보상금을 내걸었습니다. 50대 한인 남성이 75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샌디에고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달 31일 75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52세 토니 최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피해 여성에게 애완견을 씻겨주겠다며 집 안으로 들어간 후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사건 당시 때마침 피해 여성의 간병인이 방으로 들어와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최 씨는 현장에서 도주했지만 용의자의 차량 정보를 확보한 경찰이 최 씨를 자택에서 체포했습니다. 최 씨에게는 성폭행과 노인 학대 등의 혐의가 적용됐으며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오클라호마주의 토네이도가 강타해 최소 11명이 부상을 입었고 주택 등 재산 피해가 보고됐습니다. 오클라호마 시티 소방국은 밤새 폭풍이 몰아친 후 11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부상자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폭풍으로 자동차가 전복되고 집 전체가 부서지며 전신주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어제 오후 오클라호마주와 텍사스주 2만여 명의 주민들에게는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케빈 스티트 오클라호마 주지사는 어제 6개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국립기상청은 오클라호마주와 텍사스주 일부 지역에 토네이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경보는 해당 지역 200만여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네, 어제부터 남가주에 강풍이 불어 산불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산타애나 강풍에 따라 어제부터 오늘 저녁까지 LA와 벤투라 카운티 대부분 지역에 산불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특히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한층 넓은 지역에 더 강력한 바람이 불 수 있다고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강풍으로 인해 작은 불씨도 산불로 빠르게 번질 수 있다며 주민들에게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북가주 일대에서는 선거일인 내일부터 사흘 동안 강풍과 건조한 기후로 산불 위험이 높아진 지역들에 단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PG&E가 밝혔습니다. 선거일에 단전 가능성이 제기되자 각 카운티 선거관리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발전기 마련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올해 주택 구매자들은 역대 가장 부유하고 나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부동산 중개인 협회에 따르면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 사이에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한 미국인이 전년도보다 부유하고 나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모기지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첫 주택 구입자의 평균 가계소득은 지난해 95,900달러에서 97,000달러로 늘었고 첫 주택 구입자의 평균 연령은 38세로 역대 가장 높았습니다. 일반적인 첫 주택 구입자는 20대 후반이었습니다. 첫 주택 구입자의 비율도 전체 주택 구입자의 24%로 줄어 지난 1981년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건강을 위한 건강식품, 누가, 무엇으로, 어떻게, 어디에서 만든 것인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직 유한양행 전용 뉴질랜드 사슴 농장의 최상급 통로경과 유한양행 전용 인삼 농장의 6년근 통홍삼, 엄선된 한약재를 1등 제약회사 레시피로 한국식약처 우수 건강기능식품 GMP 인증 시설에서 만든 활력 증진 천수단, 그리고 전녹용 홍삼과 전홍삼. 213-738-1188 셀리온. 고마워요. 늘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늘 함께해줘서. 어깨 아파? 좀 쉬면서 하지 그래. 그러게 자꾸 집중하면 잊어버리네. 이것도 까먹었지? 나 아니면 누가 당신 챙겨. 몸속 부족한 효소 우메켄 뉴 효소환으로 채우세요. 160가지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뉴 효소환. 효소환은 효소를 더하고 우리는 건강을 더하고. 브라보 마이 러. 브라보 마이 우메켄. 한국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시간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한다고 대통령실이 어젯밤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이달 중순 해외 순방을 마친 뒤쯤 입장을 밝힐 거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정을 앞당긴 겁니다. 명태균 씨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힐 걸로 보입니다. 윤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연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통해 임기 전반부 성과를 국민에 보고하고 향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실은 취재진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소상히 설명드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야당이 명태균 씨 통화 녹취를 공개하며 제기한 공천, 선거 개입 의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최근 일련의 정치적 사안들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여는 건 지난 8월 말 이후 2달여 만입니다. 당초 윤 대통령은 이번 달 말쯤 해외 순방 일정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었지만 이왕이면 순방 전에 국민에게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는 참모진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자회견을 앞당기게 됐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과 내일 성태윤 정책실장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각각 국내외 정책 성과와 향후 국정운영 계획을 밝히는 국정성과 브리핑도 열 예정입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의원은 이틀째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명태균 씨 역시 이번 주 후반쯤 조사를 받을 걸로 보입니다. 명 씨는 검찰이 자신을 구속하려고 하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용일 기자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로 연이틀 검찰에 소환된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이 12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에 성실히 임해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잘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검찰 조사의 핵심은 김 전 의원에게서 명태균 씨에게 흘러들어간 세비 9천여만 원이 공천 대가 성격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명 씨가 3억 7천여만 원을 들여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여론조사를 81차례 해줬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이 2022년 보궐선거 공천을 받은 뒤 보답 차원으로 준 돈 아니냐는 겁니다. 김 전 의원은 돈 거래 문제는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 씨가 한 일이라며 제기된 의혹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강혜경 씨가 어떤 경위로 어떤 사람한테 줬는지는 모르겠고요. 그 돈을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빌렸는지 그건 제가 알 바가 아니고. 검찰은 명 씨에게도 소환을 통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명 씨가 창원에서 실무를 맡을 변호사를 선임하면 조사 일정이 정해질 걸로 보이는데 이번 주 후반이 유력합니다. 명 씨는 SBS에 검찰이 자신을 구속하려 하면 관련 자료들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는 구속하면 바로 까버리겠다고. 검찰은 명 씨까지 조사한 뒤 두 사람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SBS 신용일입니다. 네, 명태균 씨와 관련된 수사가 더디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검찰이 창원지검 수사팀에 추가로 검사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검사 3명 이상이 더 투입될 걸로 보입니다. 사실상 특별수사팀 규모의 수사단이 꾸려질 전망입니다. 원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선관위가 고발했던 명태균, 김영선 전 의원 의혹 수사를 미루다 게이트급 폭풍에 직면한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는 논란에 지난달 공안통검사 2명을 창원지검에 파견한 데 이어 추가로 검사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추가 파견 규모는 3명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렇게 되면 수사팀 규모는 2자릿수로 불어납니다. 2019년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특별수사단의 검사 수가 9명이었던 전례에 비춰보면 사실상 특별수사팀 수준의 규모가 되는 겁니다. 여당 내에서도 신속한 의혹 규명을 위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 게 영향을 미친 걸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정치 브로커 관련 사안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당 차원에서 당당하고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검찰이 정식 특별수사팀 구성 대신 기존 수사팀의 인원을 보강하는 방식을 우선 택한 데엔 나름의 고심이 있던 걸로 보입니다. 과거엔 검찰총장 재량으로 필요에 따라 특별수사팀을 구성할 수 있었지만 지난 정부 때인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공식 직제가 아닌 특별수사팀을 설치하려면 장관 승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검찰청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명태균 의혹으로 특별수사팀을 꾸리려 할 경우 법무부 장관, 즉 사실상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한 만큼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특별수사팀 대신 우선 수사인원 보강에 나섰지만 1년 가까이 사건을 방치했던 만큼 뒷북 대응에 나섰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과 전투를 벌였다고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북한군과 교전을 우크라이나 정부 인사가 확인한 건 처음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를 방문 중인 북한 최선희 외무상을 예고 없이 만났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성큼성큼 다가가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반갑게 악수합니다. 최 외무상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인사를 전달하자 푸틴 대통령도 밝은 표정으로 화답합니다. 두 사람의 악수는 1분 가까이 이어집니다. 푸틴 대통령이 최 외무상을 만날 계획이 없다던 크렘린궁의 앞선 설명과 달리 깜짝 면담이 이뤄진 건데 군대를 파병해준 북한에 대한 푸틴의 특별 대우란 평가가 나옵니다. 북한군 파병과 김 위원장의 방러 문제는 물론 미국 대선 관련 공동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최 외무상은 지난 1일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난 자리에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확신한다며 그때까지 북한도 함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군 파병으로 북러 밀착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국가안보 국방위원회 산하 허위정보대응센터 안드리 코발렌코 센터장은 텔레그램을 통해 첫 북한 병력이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이미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군의 피해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쿠르스크에 이미 북한군 11,000명이 주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Щодо північно-корейських військових на території Росії вже 11 тисяч в Курській області.
Ми бачимо збільшення північнокорейців і не бачимо збільшення реакції партнерів. 미국 국무부도 최대 10,000명의 북한군이 쿠르스크로 이동해 수일 내 전투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50년 만에 최악의 홍수로 200명 넘게 숨진 스페인에서 국왕과 총리가 피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더딘 구조 작업과 늑장 대처에 성난 주민들은 진흙과 오물을 집어 던졌고 국왕 일행은 급히 자리를 피해야 했습니다. 곽상은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발렌시아주 홍수 피해 현장을 찾은 스페인 국왕 부부. 그들을 맞이한 건 성난 주민들이었습니다. 수재민들은 거리를 뒤덮은 오물과 진흙을 집어던지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늑장 대처가 피해를 키웠고 복구나 구조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Por favor, que están todavía los muertos en los garajes. Las familias están buscando a sus familiares, amigos. Por favor, venid, venid, solo pedimos ayuda, no pedimos otra cosa. 경호원들이 급히 우산 등으로 국왕 일행을 보호했지만 진흙을 맞는 수모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경호원 2명이 다쳤습니다. 국왕 일행은 서둘러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고 다른 수해 지역 방문도 취소했습니다. 수해 현장을 찾은 총리도 진흙 봉변을 당했고 차량은 크게 파손됐습니다. 피해 지역에선 주방용품 등을 두드리며 당국의 무능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Pese a lo que pueda suceder con algunos violentos absolutamente marginales, el conjunto de la ciudadanía. 지난달 29일 발생한 스페인 대홍수 사망자는 217명으로 늘었습니다. 실종자는 여전히 수십 명에 달하고 3천 가구엔 전기가 끊긴 상태입니다. 기상청이 폭우경보를 발령한 지 10시간이 더 지난 뒤에야 주민들이 긴급 재난 문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늑장 대응 논란은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기상현상에 당국의 무능한 대처가 겹치며 이번 홍수는 1967년 포르투갈에서 500여 명이 숨진 이후 유럽 국가에서 발생한 가장 큰 수해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LA 총영사관이 오는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 취업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 총영사관이 오는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 취업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코트라 LA와 잡코리아 USA와 함께 개최하는 이번 취업 박람회는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개최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제공되며 구직자들에게는 취업 역량 제고와 취업 기회 확대, 그리고 기업들에게는 편리하고 폭넓은 채용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LA 한국문화원이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아시안 월드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를 집중 조명합니다. LA 한국문화원은 내년도 아카데미 시상식에 한국 영화 출품작인 서울의 봄을 포함해 개막작으로 영화 보통의 가족, 대도시의 사랑법, 더 킬러스 등 한국 영화 5편을 상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영화제는 21일까지 컬버시티 지역의 컬버 극장에서 열립니다. 메트로버스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한 주차 단속이 실시됐습니다. LA 메트로는 앞으로 60일 동안 버스 차선 단속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단계 시범 운영 대상은 한인타운 윌셔 선상을 달리는 720번 버스와 212번 버스며 이후 2단계는 실버라인 910번과 950번 버스 등에 추가 카메라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뉴욕시가 달리는 전철 위에 올라가 서핑하는 영상을 찍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증가하자 예방 조치에 나섰습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전철 서핑 관련 사고를 줄이기 위해 서핑을 시도하는 것을 목격할 경우 적극적으로 911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드론을 활용한 사고 예방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 정부가 대학 진학 의사가 낮은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대학 입학 원서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조지아 학생 재정위원회는 조지아텍과 콜럼버스 주립대, 조지아 주립대 등 총 60여 개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11월 한 달 동안 입학 지원서 제출 수수료를 전액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혜택은 조지아 매치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해야 적용됩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고마워요. 늘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늘 함께해줘서. 아이, 어깨 아파? 아이, 좀 쉬면서 하지 그래. 그러게 자꾸 집중하면 잊어버리네. 이것도 까먹었지? 나 아니면 누가 당신 챙겨? 몸속 부족한 효소 우메켄 유효소환으로 채우세요. 160가지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유효소환. 효소환은 효소를 더하고 우리는 건강을 더하고. 브라보 마이 러브. 브라보 마이 우메켄. 저희 SBS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